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어제 늦게 그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지고 갔어요.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아우성 치는 분들이 많아요. 법사위를 누구를 보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소리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빼앗기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더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황희석 씨 아시잖아요.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죠. 떨어진 황희석이의 말을 들어보세요.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하지 않는 것이 최 의원이 피의자이므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 당사자라서 안 된다는 것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민주계의 어떤 인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황희석 씨가. 황희석 씨는 이분도 이제 법조인이에요. 같은 최강욱 씨와 아주 친한 그런 법조인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 이런 파벌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강욱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어깨에 뽕이 들어갔었죠.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뭐 법정에 가가지고 나 말이야 판사 잠깐 나 지금 갔다 올게. 어디? 국회. 지금 우리 회의가 있어. 이렇게 강탈을 부리는 분이잖아요. 누가? 최강욱 의원이. 그분이 대표지. 달랑 3명 있는 국회의원 그 열린우리당 대표님이세요. 어쨌든 이분을 지금 옹호하는 황희석 씨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최강욱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끝내고 기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최강욱이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 사건을 잘 봐달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물론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황희석 씨.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는 죄인이에요. 죄인한테 법사위 의원을 준다고? 의원을? 어불성설이지요. 제 생각은.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황희석 씨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법사위원이나 법사위원장을 당당하게 보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과거에. 자꾸 이분도 그래. 자꾸 과거를 얘기해. 과거, 적폐청산.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국회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니? 이런 식의 말씀은 대한민국을 저 뒤로 이승만 때로 그때로 다시 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호락호락합니까? 아니잖아요. 황희석 씨, 이거는 아닙니다. 자, 황희석 씨 말 더 들어보시죠. 지금의 미래통합당 의원이던 이완영 의원이 그랬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그랬다. 누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언변은 안 되는 거야. 누구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 그리고 피의자와 검찰의 출동을 운운하며 최강욱 법사위 배정을 잘못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최강욱의 법사위 배정을 우려하는 열정이 약해서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현 검찰이 최강욱을 끼워 넣기로 억지 기소한 것임을 모르지 않는 바에 그렇게 말하면 도리가 아니다. 끼워 넣기?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그냥 피고인으로 끼워넣게 했다. 이렇게 항변을 하네. 누가? 황희석 씨가. 그런데 이게 말이 안, 검찰이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려워서 최강욱 씨를 끼워넣습니까? 분명히 고발이 들어왔고,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조국 딸한테 의중, 그거 뭡니까? 인턴 그걸 줬잖아. 세상에 다 아는 걸 잠깐 끼워넣기라고 말하면은 어불성설이고, 이렇게 말하면요, 황희석 씨를, 이 방송을 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황희석 씨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법조인 맞나? 법조인 했었나? 참 묘한 대한민국 법이, 법조인들이 다 저런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북에 글을 올리시더라도 조금은 정제를 해서 올리세요. 무슨 검찰이 끼워넣게 해가지고 억울한 최강욱이라고 그렇게 대변을 하십니까? 말씀 자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 그리고요, 지금 제가 몇 군데 신문의 기사를 지금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지금 최강욱 씨가 참 큰 인물이긴 인물이네. 친문들이 지금 난리가 또 났어.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이언주 전 의원이 말하는 인민전체주의. 무슨 말이냐? 친문들 그리고 황희석 같은 분들이 계속 쏴대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한테. 왜? 최강욱 의원을 왜 법사위원으로 안 보내느냐? 막 그냥 도끼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에서 고민하겠지. 왜? 아이고, 이거 우리 친문 지지자들하고 그래도 황희석 씨 한때는 괜찮은 분들이 이렇게 아주 빡세게 들이대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민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될 수 있고. 자, 최강욱 씨가 법조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도 근무했었고, 지금 국회의원이야. 그런데 최강욱 씨가 전문직이야. 뭐 지역에 나온 것도 아니야. 비례대표는 전문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법을 전공했어. 그러니까 법사에 가야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엮어버리는 거야. 누가? 친문 지지자 그리고 황희석 같은 분들이. 자, 이분들이 인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 이분들이 퍼다 부으니까 집권당 수뇌부에서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최강욱 씨가 법사위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자, 들어보세요. 친문들, 최강욱의 국토의 물음표 법사위 보내라. 와글와글. 그러니까 최강욱이를 국토위로 결정이 지금 되고 있네. 그런데 친문들, 황희석 이런 분들이 웃기고 있네. 아니, 법을 전공한 사람을, 그리고 비대위로 비례대표로 나온 최강욱이를 왜 전문직과 관계없는 국토위로 보내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토위도 법적 관련이 돼 있는 관건도 그렇게 법적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법률로 또 일하면 돼요. 대한민국에 어디 가든 다 법과 연관돼 있지. 연관이 안 돼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관이 돼 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친문 지지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뭐 계속 SNS에 막 올리고, 그래서 자, 더불어민주당 수뇌부 보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친문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를 법사위 위원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막 난리를 피고 와글와글 이러면 안 되지.
자, 들어보세요. 열린민주당 김진애와 자리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다. 야, 이게 사실상 콩가루 정당이지. 지금 김진애도 열린민주당이에요. 이분도 최강욱 대표 산하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뭐 간 의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분이 법사위로 가려고 정리해놨는데 다른 데로 가겠지. 이 자리를 최강욱 의원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친문이 그리고 황희석 씨가. 이게 법사위를 뺏어갈 때부터 논란이 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이게 참 큰 문제네요. 자,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국회 상임 및 국도의 배정을 놓고 법사위를 보내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자, 여기서 딱 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청와대 정치다. 국회는 청와대 정치다. 의회까지, 뭐 국회가 의회니까 의회 모든 것들이 청와대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나는 늘 말씀드리는데 이현주 전 의원의 말씀이 너무 많이 딱 떨어진다.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우면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최강욱은 국회 법제사법의원이 배정을 했으나 국토위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달라. 지금 그런 얘기죠. 예.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강욱 대표가 조 전 장관과 관련해 기소된 상황에서 법사위 배정은 맞지 않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바들은 말이 안 된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어제 법사위 뺏어갔죠.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약한 미래통합당 원래 전례적으로 갖고 가는 것을 그냥 강탈해 갔어. 강탈해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문바들은 그 자리에는 최강욱이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우는 거죠. 이제 뭐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해찬 대표나 또는 수뇌부에서 또 이 의원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최강욱이를 법사위로 안 보냈어요. 그러면 내부 선동이 일어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법사위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 안 가져갔으면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날 거 아니냐고. 너무 욕심부렸어.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에이그. 그리고요, 문바들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 선출을 강행한 15일부터 16일까지 SNS 등을 통해 왜 최강욱을 국토위에 보내냐? 거기 가면 안 된다. 성토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도 하지 와서 그냥 국회에 들어와. 전부 다들 문바들 들어오고 현재 있는 국회의원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 전부 다 그냥 저쪽 애들 있잖아. 김정은이하고 여정이 남매 그 애들처럼 그렇게 만들자고. 얼마나 좋아. 우리도 일만 해.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가 뭐요? 나라에서 돈 월급 주면 그거 타먹고 놀아. 아주 그렇게 만들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법사위 가져가자마자 24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그 안에서 이거는 제조라 저거는 제조라 얘는 이거 줘? 아니 무슨 땅 따먹기 하나? 아유 진짜 화나네. 그리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웃어야지. 그리고 열린 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진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죠.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 아까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누구죠? 윤석열 총장 저격수 최강욱, 황희석. 무조건 이 두 분은 윤석열 총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 공수처 대상 1호, 이렇게 저격을 퍼붓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늘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장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내려와라, 그리고 너 뭐뭐 해라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자마자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유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 윤석열 총장도 언론에 자주 안 나오세요. 저는 제 판단으로는 윤석열 총장은 그냥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내가 임명했기 때문에 임기는 채워주자.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이 변두리 아웃사이드에서 계속 인사이드를 때리는 거야. 이거 되는 거냐고. 이게 상태가 안 상태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리고요, 또 마음속의 열정과 원칙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냐? 황희석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은 너무 그냥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정리합니다. 외곽에서 콩나라 판나라 그거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지요. 배는 바다에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권 일각에서는 사보임을 통해 최 대표와 법사위로 간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자리 바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자, 보세요. 나는 저기 열린민주당이 딱 세 분이에요. 국회의원이 최강욱 대표님, 그리고 김진애 이분이 원내대표시네. 그리고 거기 또 누가 있을까요? 총무가 있을까? 딱 세 분인데 다 간부야. 평의원은 하나도 없네.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사보임계로 뭐 가겠다고 제출을 하면은 최강욱 씨가 법사위 의원으로 갈 수가 있다네요. 예. 참 저는 법은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짜맞추기식 정치를 하면 국민이 왜 그들을 여의도로 보냈을까요? 여기서 후회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믿고 여의도에 입성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가서 자리 다툼 그리고 이런 거 밖에 할 수가 없나? 국민은 안정에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 주호영 원내대표님도 뭐 사표를 낸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표를 내면 안 됩니다. 대표님 계속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나는 사표를 내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저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뭐 가지고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냥 다 가져가라 하고
의원으로서 열심히 국민과 함께 호흡 맞추면 됩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자존심이 있지. 너무 화나잖아. 그 30년 동안 야당 몫을 그냥 싹 뺏어가 버리잖아. 아, 현기증이 일어나네. 예, 그리고요. 최 대표는 자기 페이스북에 제가 갖다 놔왔어요.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하는 뜻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나는 법사위에 안 가겠다. 그리고 당에서 그냥 배정하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러면 만사 형통이야. 근데 뭐라고 하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영원한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통하는 사람은요, 황희석 씨, 그리고 친문 세력, 이렇게 3회 일체가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결국은 법사위 위원으로 가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이 말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거지. 속된 말로 웃기는 짜장면이라니까?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난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국토부에 가서 어떤 법적인 것들을 정리해주는 의원이 되면 그것이 전문직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법사위로 가겠다. 왜 갈게? 윤석열 총장 제거하는데 1등 공신이 되겠다. 두 번째, 그 수많은 범죄자들 다 덮겠다. 뭐 한명숙 총리는 다시 재심을 하게 해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억울함을 다 정리하겠다. 그리고 무죄 선고받으면 돈이 많이 나와요. 그 돈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받아주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윤미향, 오거돈, 그 이름이 오거돈이야. 가거돈? 하여튼 오거돈, 윤미향, 조국, 정경심,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 법사위원인 내가, 신한국이가 모든 걸 평정하겠다. 어떻게 평정하느냐? 여러분, 저거 그냥 없던 걸로 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사는 거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정리하신다는 거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요, 또 법사위를 차지하자마자 윤석열 손보기 나선 민주당. 그거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법사위를 뺏어간 이유 제1호,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범죄자들을 소환해서 그것을 캐내고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보기 위해서 민주당은 지금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부랴부랴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냥 확 긁어간 거죠. 그냥 괄키질을 하면요, 낙엽이 그 괄키 틈으로 빠져나가는 낙엽이 있어요. 괄키는 그래도 그나마 다 그렇게 오지만 민주당은 투망으로 던져가지고 확 쓸어온 거예요. 상임위 전체를. 지금 남아있는 것도 그거 알맹이는 다 가져가고 껍데기만 몇 개 미통당으로 줄지 몰라요. 그런데 미통당은 그것을 받는다. 와, 배알이 없는 거지.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완전 독재판으로 가는구나. 이거 위험하다. 이런 민심을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런 민심을. 그러면 사랑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죠. 제가 너무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또 이 톤을 그래가지고요.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열받을까봐 저렇게 화나는 것을 저렇게 조근조근 얘기하나? 이럴까봐 항상 톤을 높이고 얘기를 하는데 목은 따갑네요. 네. 그리고요. 법제사 법의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손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법사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6일 라디오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또 여기에 한심한 작태가 나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의중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을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법사위가 새로 구성되면 이거 먼저 일을 하자. 이렇게 김종민 의원이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법사위가 구성되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법안을 먼저 해야 되는데 김종민 의원의 말씀은 한명숙 전 총리 그 일을 먼저 하자는 거야. 이게 끼리끼리 우리끼리지.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아이고 정말 그렇잖아요. 법사위가 이제 정작 결정이 되면 됐어. 이제 딱 요이 땅 하면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어떤 일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법사위원 지금 미래통합당은 지금 뭐 생각도 않고 있어요. 그거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들, 자기들 안에 잘못됐던 것들, 국민은 뭐 몰라요? 그것을 먼저 처리하자. 한명숙 총리가 너무 억울하다. 아니 다 알아 국민들이. 왜 억울해? 돈 받았어. 받은 거 다 나왔어요. 그리고 판결 받았어. 끝났어. 다시 그걸 가로친다고? 이걸 먼저 하자고 하는 김종민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 인사로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이라면서 해당 진정을 감찰 3과에서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윤 총장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윤 총장을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어디서요?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이 애청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에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종민 의원도 헌법기관이에요. 근데 이 분이 이렇게 말을 가볍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법사위 회의가 열리면 한 전 총리 의중 강요 진정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먼저 부르겠다. 그런 취지로 해석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타켓은 윤석열 총장한테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저는 지금 기사를 보고 그 기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방송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어찌 이런 일이 정말 암담합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서 진행자가 물어요. 라디오 진행자가 오늘
방송한 거잖아요. 라디오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근거 없이 감찰에 제동을 건 거라고 한다면 직권 남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라디오 진행자도 좀 어폐가 있네요. 네, 그것을 김종민 의원한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요. 제 생각은. 네. 자, 여기서 김 의원은 정식 이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과 답이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잖아요. 자, 내가 여기 진행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라디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좌파성 언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묻습니다. 답 갑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 진행자라면 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근거 없는 것을 조사하겠습니까? 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행자는 윤석열 총장이 근거 없이 검찰에 제동을 건 것은 직권 남용이 아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들려 저한테는요. 그것은 언론이 할 얘기가 아니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중간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권리 행사를 했는지 혹은 방해했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김종민 의원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또 했어요. 이게요. 참 안타깝네요. 대한민국 지금. 그리고 또 김종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유시민 노무현 현 재단 이사장 비위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측근인 검사장과 5차례 통화했는데 내용도 언급하면서 검사장 해명과도 완전히 배치가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공정하게 조사 과정을 밟아야 한다. 누가? 김종민 의원의 얘기예요. 지금 채널A하고요. TV조선 정말 방통위에서 재허가 심사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채널A는 턱걸이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조선은 또 재검토를 하겠다는 거야. 방통위에서 현재. 그러니까 재허가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죠. 방통위에서 TV조선한테. 그러면 이게요. 자, 우리가 보면 TV조선은 거의 언론이지만 약자의 편에서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말이나 집권당의 어떤 논란거리가 있으면 확실하게 보도하는 TV조선이죠. 그러니까 왜 너 TV조선은 우리한테 꿀잼을 안 주고 왜 자꾸만 그런 것만 주느냐. 그런 게 뭐예요? 여물만 주느냐. 예. 이렇게 말하면서 방통위는 지금 재조사를 해야 되겠다. 낙제점을 받으면 재허가 불어줘. 그러면 TV조선은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또 시간이 간 다음에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방송을 휴먼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떤 뭐 징계라든가 어떤 무슨 뭐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TV조선이 가장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요. 또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원이 되었다면서 21대 국회 법사위는
신속히 공수처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으뜸으로 갖고 지켜야 한다. 으뜸으로 갖고 지켜야 한다. 아까 그 김종민 의원은 우선 첫 번째 할 게 한명숙 전 총리 재심의를 해야 된다. 박범계 의원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네. 그 공수처 관련법을 통과를 시키는 게 첫째다. 네. 그러면 이제 곽 의원하고 박 의원하고 김 의원하고 둘이 저 커피집 가서 커피 마시면서 둘이 다툼하세요. 가위바위보. 아이고 박 의원이 이겼네. 자 김 의원 내가 이겼어. 내 거만 통과하자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요. 그냥 가위바위보를 딱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뭐 머리 싸매고 다툼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김재구 드비 이러다가 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에 앞서서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허구한 날 말씀을 했죠. 예,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최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총장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나에 대한 날치기 기술을 포함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최강욱 대표가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비례대표 번호를 지정받고 또 비례대표를 받으려면은 분명히 자기의 돈이 들어가지요. 예. 뭐 협찬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비례대표가 돼서 국회에 입성한 다음에 자, 자기가 그동안 품었던 감정, 그 감정을 법사위에 들어가서 그런 법안을, 그러니까 감정이 섞인 법안을 만들어서 누구 제거, 그리고 누구 다시 복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이거는 공정한 대한민국 의회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그런 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자기와 연관된 감정의 정치. 그러면 국민은 뭘까요? 국민은 뻘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국민은 뻘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뻘밭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 막 바다에 그 뻘 흙들이 온몸에 다 묻잖아요. 그거 안 씻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다시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들은 우리를 오염된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죠. 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는 뻘 속에 갇혀서 우리가 못 본다는 거야.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들이 보는 국민은 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속에서 함께 같이 공유하시죠. 네.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